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100회 2강 실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2급과 회계 1급의 요약집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세무사랑이네요.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 및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상기업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900번대 임대료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을 때 임대료는 매출이 됩니다. 즉 수익이 된단 말이죠. 영업 외 수익이 아니라 우리 상품 팔고 또는 제품 팔고 받은 돈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한다는 거 체크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는 문제네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코드 번호가 274번이네요. 274번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4번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것은 선수 임대료네요. 자, 여기서 찍어 주시고 선수 입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죠. 여기서 선수 임대료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씩 칸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성격은 2번 1번이네요. 자, 2번 성격은 일반 별 문제 없고요. 다음 계정과목 대체적요 1번에다 기간 미경과분 임대료 계산입니다. 자, 대체적요가 되겠죠. 현금적요가 있고요. 대체적요 여기에서 번호를 찍어 주시고 1 엔터 그리고 기간 미경과 임대료 계산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간단한 문제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신규 개설하였다. 거래처 등록하라 그러네요. 예, 거래처 등록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위에 있죠. 거래처 등록 눌러주시고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보고 천천히 하나씩 입력만 해주시면 되네요. 코드 번호 98004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98004 엔터. 자, 다음 여기 보니까 98004 엔터 하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여기가 뭡니까? 금융기관이 되겠죠. 금융기관 눌러주시고 98004 엔터. 자, 다음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은행은 어떤 은행입니까? 신한은행. 그게 문제 없죠. 그리고 정기적금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금 3번 선택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나왔네요. 그대로 413 920 769 077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설은행이 있네요. 신한은행이죠. 찍어주시고 신한은행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지점은 마곡이네요. 마곡점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일이네요. 타자로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2021 1110.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코드 번호 맞는지 확인. 이렇게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꼭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명은 거래처명은 신한은행이 되겠죠. 신한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으니까 계좌번호 413-920-769-077에 맞고요. 개설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외로 우리가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나 오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빠져나오겠습니다. 거래처별 조기 이월이 되겠네요. 자, 거래처별 조기 이월 크게 문제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먼저 받을 엄입니다. 받을 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먼저 정밀하늘 1330만원 틀렸죠? 13300불 그리고 일렉코리아 1170만원 11700불. 자, 이렇게 고치고 나셔서 꼭 하단에 차익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업엄입니다. 직업엄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프로테크네요. 프로테크 1450만원 틀렸네요. 거꾸로 썼습니다. 14500불. 그리고 두 번째로 부흥기업 없죠. 자, 여기다가 부흥이라 치시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입력 안 되시죠? 이럴 때는 항상 F2 입력하려는 칸에 입력이 안 될 때는 F2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흥기업 금액은 13500불 13500불. 자, 입력이 마치고 나면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기본 문제 간단한 문제니까 뭐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반 전표네요. 7월 4일 공장 의미가 있죠. 키워드가 됩니다. 생산직 공장 생산직이죠.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따른 교육훈련비네요. 50만원 중 원천징수 가장 큰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세 16만 5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거 교육훈련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5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요. 원천징수죠. 핵심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지금 교육훈련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했으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이 되고요. 선납세금은 자산이 됩니다. 즉 이자 같은 것을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 있죠. 이때가 선납세금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울러서 세금과 공과인데요. 각종 세금이라든지 각종 협회비, 각종 범칙금, 가산세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요. 어떤 기업에서는 이 가산세라든지 또는 연체료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교육훈련비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교육훈련비 얼마? 50만원. 그리고 예수금 16,500원, 잔액 48만 3,5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팀 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이 되겠습니다. 7월 4일날 입력하러 갈게요. 07월 04일 차변 3번 교육. 자, 교육훈련비인데 500번대죠. 525번 선택하셔야 됩니다. 500불. 그리고 대변 4번 예수금이죠. 예수금 16,500원 16,500원.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입니다. 예, 별 문제 없네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7월 4일 500번대 교육훈련비 254번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거래처 걸 필요 없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꼭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차변 대변 바꾸어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거래처 안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7월 11일 원재료 보관용 창고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했네요. 3개월분 보험료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나오는 거 문제 없고요.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료가 되겠죠. 자, 단 보험료는
전액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보험료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보험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이 없든지 이렇게 비용으로 해라면 보험료로 하셔야 되고요. 단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면 승급 비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비용 지급 시 자산으로 처리하면 승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 이 문제의 답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원재료 보관용 창고입니다. 사무실에서 원재료를 보관하지 않죠. 공장에서 합니다. 원재료는 공장에서 사용되므로 500분대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11일이네요. 차변 3번 보험 500분대 여기는 없죠. 500분대 보험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521번 보험료 금액은 3뿔뿔. 대변 4번 보통 예금이죠. 예, 문제 없네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한번 볼게요. 보통 예금 입력했잖아요. 여기서 탭키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맞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예, 문제 없고요. 예, 입력에는 아무 문제 없네요. 3번 7월 25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한국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네요. 배당금은 당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이거 배당금 받는 내용이네요. 보통예금 별 문제가 없고요. 다음 이렇게 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 수익이 되겠죠. 오타네요. 계정과목 올림픽 182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입력부터 하고 그리고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7월 25일 차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의 얼마? 1500불. 대변 4번 배당금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 903번이에요. 탭키 눌러주시고 자,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상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기 투자의 목적이죠. 자, 이런 주식이 무엇이 될까요? 자, 단기 투자 보유의 목적이면은 단기 매매 정권이 됩니다. 알아주시고 자, 배당금 수익은 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배당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무엇으로 받았다? 보통예금 돈으로 받았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남회사 주식으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주식 수만 증가되고 금액에는 변화가 없어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제가 똑같았는데 여기서 주식으로 10주 150만원을 배당받았다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없다, 즉 분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정권 400주 취득가액 주당 5천원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으로 100주를 받았어요. 이 회사 주식을 한국의 주식을 100주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분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배당받기 전 1주당 얼마였습니까? 5천원입니다. 장부가액은 5천원 곱하기 400주가 되겠죠. 그래서 200만원이 됩니다. 자, 배당을 100주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는 1주당 가격이 4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부가액이 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주식이 100주 받았으니까 400주가 아니라 500주가 되죠. 이렇게 해서 1주당 장부가액이 4천원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장부가액은 500주 곱하기 4천원에서 200만원, 즉 이 200만원에 대한 금액의 변화가 없어집니다. 주식수만 늘어나고 주식수만 늘어나면은 돈이 증가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가 취득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한다는 거. 주식 배당인 경우, 이 경우가 조금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다음은 영업팀 키워드죠. 의미 있습니다. 거래처와 식사비용, 법인카드네요. 이 가장 큰 신한카드 키워드가 됩니다.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자, 카드가 나왔네요. 카드가 나오면 1번 돈을 안 주거나 안 받았다. 2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거래처 직원 식사 사줬으니까 이거 접대비가 되겠죠. 큰 문제 없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 3만원 줬죠. 총액 접대비가 33만원입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나왔는데 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될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가세가 있으면 매입 매출 전표죠. 매입 매출 전표인데,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 맞습니다. 일단 적격 정빙이 아니면, 즉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니면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고요. 지금은 신용카드죠. 적격 정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불공이죠. 접대비는 불공입니다.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불공이면서 이렇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만 합니다. 시험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실무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셔서 실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8월 16일날 자변의 접대비, 대변에 뭐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미지급금 되겠죠. 거래처 신한카드 걸어주고요.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입력해 볼게요. 08월 161 자변 3번 접대비죠.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맞나요? 판매비와 관리비 33만원 3308. 그리고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신한입니다. 신한 카드예요. 예,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영업팀 맞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드 처리와 요거. 자, 얘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전월 국민카드 매출대금 200만원이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전월 국민카드 매출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했겠죠. 별 문제 없죠. 두 번째입니다. 이 수수료 때문에 했어요. 이렇게 카드 수수료는 이렇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보통예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국민카드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부분은 주로 카드로 결제하는 거 또는 카드로 결제 받는 게 나오는데요. 매출을 하고 얼마 뒤에 3일 정도 뒤에 이 매출한 값이 돈이 들어오는데 수수료 빼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에서 돈이 바로 인출됩니다. 보통예금과 연결됐다면 대변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5번 8월 25일 직원 김성실에 대한 8분 급여 주는 거네요. 명세는 다음 같다. 공제 내역, 그렇죠. 월급 주면서 원천 징수하겠죠. 예수금이 되겠네요. 왜? 내가 급여 주면서 내가 원천 징수하니까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쥐레네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보다는 직원 김성실 하면서 생산부라고 여기에 알려주는 게 더 좋죠. 출제위원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수험생들이 1시간 만에 풀기 힘든데 여기다가 알려주면 실수를 안 할 텐데요. 여기에 생산부가 나와 있네요. 이거 801번 급여로 하셨을 분이 참 많으시리라 생각되네요. 이렇게 주어진 자료는 대충 보셔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요거는 생산부 급여는 임금이 되겠죠. 직업 내역, 뭐 수당들이 있고요. 190만원인데 뭐 이래 작습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네요. 자,
최저임금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190만 원이니까 됐고요. 공제대요. 이만큼 떼였네요. 17만 4,250원 떼이고 170 얼마를 뭘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생산부 이것이 가장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제네요. 앞에서도 나왔죠. 자, 입력하러 갈게요. 8월 25일이네요. 8월 25일 차변 3번 임금이 되겠죠. 임금 504번이네요. 금액은 얼마? 1900불. 다음 대변 4번 예수금이죠. 예수금 얼마 뗐나요? 174250 차감하고 대변 4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입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차변 임금 맞고요. 예수금 보통예금 그래 적을 필요 없네요. 뭐 금액도 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생산직 급여는 임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 김성실 사원은 생산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놓치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항상 주어진 자료는 잘 확인하셔야 되며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6번 9월 17일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금 2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뭐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뭐 출제위원님 아무튼 땡큐. 앞에 5번 문제가 조금 실수가 유도가 됐다면 이런 건 뭐 유도도 없죠. 기부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바로 입력할게요. 09월 17일 차변 기부죠. 기부금 금액은 25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9월 17일 맞고요. 차변 대변 맞고요. 그렇죠. 그 금액도 문제가 없네요. 네, 다음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인데요. 매입 매출 전표하기 전에 매입 매출은 첫 번째 매입인지 매출인지 파악을 하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핵심은 이거죠. 부가세를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격 정빙으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파악하고요. 다만 이 두 가지를 파악한 다음에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불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매출에서는 불공을 파악한다 안 한다? 불공이 없다라는 거죠. 불공이라는 것이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공제받지 못하는 게 불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를 안 줬을 때 적대비 있죠. 꽃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경우 잘 틀리죠. 꽃은 면세잖아요. 부가세란 말이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불공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말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9월 3일입니다. 해피상사에 제품을 파네요. 매출할 때는 큰 실수가 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해피상사한테 팔았습니다. 부가세 60만원 받았고요. 현금 330만원 받았고 330만원 못 받았네요. 제품 팔고 못 받았으니까 무엇이 되겠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문제니까 요거는 빠져나오고요. 매입 매출 전표가 되겠죠. 09월 3일 03일. 자, 매출이면서 과세죠. 11번 되네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11번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니까 안 적는데요. 시험에서는 안 적지만 실무에서는 꼭 좀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가가 얼마였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공급가가 얼마? 600에 60이네요. 6불불에 60. 예, 별 문제 없죠. 거래처는 해피였죠. 해피. 자,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1번. 붕괴는 3번. 별 문제 없고요.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금액도 맞고요. 차변 3번. 현금 받았죠? 현금 얼마? 3300불. 3300불.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뭐 330만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 매출이면서 과세고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붕괴는 모든 붕괴는 3번 혼합으로 해서 입력하시면 다 정답으로 채점됩니다. 붕괴에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하단에 별 문제 없고요. 외상 매출금 해피상사 자동으로 걸려 있네요. 예,
문제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겠네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9월 25일 조아무역의 제품 55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러면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가 되겠죠. 500만원에 50만원 판매했네요. 제품 매출. 신용카드 카드 나왔죠. 돈을 1번 돈을 안 받았고 2번 카드사가 반드시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바로 입력할게요.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가 되겠죠. 출발. 날짜는 9월 25일. 자, 유형 매출이면서 카드 과세 몇 번입니까? 17번이 되겠네요. 17번. 자, 품목 수량 단가는 생략하고요. 카드 과세나 현금 과세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이 돈이 나뉘어집니다.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5500불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틀리면 다시 입력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누구한테 팔았나요? 조아무역이죠. 조아. 자, 크게 문제 없고 자, 얘기 한번 못해요. 땅 하니까 막대기가 길게 꺼지죠. 우리가 이렇게 입력할 때 긴 막대기, 파란 막대기가 꺼질 때는 하단에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신용카드사 선택해야 되겠네요. BC카드 나와 있고요. 분계는 3번. 자, 대변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금액 맞고요. 차변 3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550만원 맞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이 외상 매출금은 카드사한테 받아야 되죠. 조아무역한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BC.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항상 입력은 크스가 여기에 떨어지실 때 끝이 나는 겁니다. 중간에 빠져놓으시면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입력의 완료는 다음 행 첫 라인에 멈추어졌을 때 입력이 끝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5일 공장의 시설 보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네요. 주 S컴으로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죠. 제가 빨간색 해놓은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대금 총액은 550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부가세 줬단 말이죠. 500만원에 50만원 당일에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그겠네요. 자, 여기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액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즉 500만원은 지금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할부로 한 것은 돈 안 줬단 말이죠. 계정과목은 설비 장치 계정을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 생략한다네요. 자, 이거 먼저 매입이죠. 매입입니다. 부가세 줬습니까? 예, 줬습니다. 이렇게 매입이면서 예가 될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불공사유가 아니죠. 이거 자 오타입니다. 아닙니다. 불공이 아니에요. 적격 정빙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이면서 과세가 되겠네요. 출발 입력 한번 하러 갈게요.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자, 매입 과세 하단에 나와 있죠. 51번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실무에 취업하셔서는 꼭 입력해 주세요. 공급가가 얼마? 옷불풀에 부가세 50만원. 누구한테 구입했나요? 즉 S네요. S.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맞죠? 1번. 분계는 무조건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라 설비 장치였습니다. 설비. 자, 설비 장치 크게 문제 없고요. 대변. 자, 이거 먼저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했습니다. 500. 자, 대변 4번. 자, 500만원은 안 줬어요. 그러면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죠. 지급은 구입한 것이 재고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500만원. 자, 확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볼까요? 없고요. 요게 틀릴 수 있겠네요. 미지급금이 외상매입금으로 틀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여기입니다.
할부 거래입니다. 할부로 했단 말은 오늘 돈을 안 줬단 말이기 때문에 매입 시에는 미지급금, 매출 시에는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이 됩니다. 왜? 할부로 내가 제품을 할부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며 제품 위의 것을 할부로 팔았다. 미수금이 되겠네요.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대만에서 원재료를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별도네요. 부가세 줬단 말이죠. 수입을 했네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키워드죠. 무조건 수입입니다. 인천 세관이 나왔네요. 세관이 나오면 대부분 세관에 부가세만 납부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매입이면서 수입이 되겠네요. 돈 주는 거니까 매입,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 100% 수입입니다. 그리고 세관에 대부분 부가세만 납부하는 건데요. 다만 부가세도 내고 관세도 내는 경우는 이 관세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할 것. 친절하네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10월 20일입니다. 자, 매입이면서 수입이 되겠죠? 매입이 되겠고요. 수입 한번 볼까요? 이거 못 찾겠네요. 수입 55번입니다. 55번. 분목 수량, 요거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험 때는 바쁘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공급가 1000만원이죠. 부가세 됐고요. 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지금 무슨 세관이었어요? 인천 세관이죠. 인천입니다. 인천. 자, 전자니까 1번. 분계는 몇 번? 3번 하겠습니다. 차변 부가세 제거금. 대변 4번. 무엇으로 줬나요? 자, 요거 수입하고 100만원 하나 있으며 이 뭐 줬단 말이 없네요. 수입하고 다음 수입 전자세금 계산 발급 현금으로 줬네요. 현금 101번이 되겠습니다. 대변 4번 101번 현금. 예,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에서 키를 찾겠습니다. 1번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100% 매입이면서 수입입니다. 두 번째, 세관이 나왔네요. 세관이 나오면 대부분 부가세를 누구의 세관에 납부한다는 거. 이 내용이 키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첫 번째,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매입 수입입니다. 대부분 세관에 지금처럼 부가세를 납부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부가세와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세금과 공가로 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 무엇을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취득 원가입니다. 만약에 지금 관세 50만원과 함께 납부하였다면 이 관세는 지금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세는 따로 처리하지 않고 원재료 50만원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11월 30일 주 리스로부터 영업직 직원 800번대네요.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우리가 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개되지 않죠. 이건 리스했네요. 빌려왔단 말이죠. 해당 리스는 운용 리스이며 리스 계약일은 2021년 11월 30일 오늘이네요. 리스 기간은 5년 약정, 월 리스료는 80만원입니다. 매달 80만원 주는 거네요. 주 리스로부터 1회차 임차료 판에 대한 그러니까 임차료 우리가 무엇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 주는 것은 다 임차료가 되겠죠. 영업직이니까 판. 예, 아주 친절합니다. 문제가 길어서 좀 힘들어 보였지만 출제위원이 계정 과목도 알려주시네요. 땡큐. 에디야 우이 전자계산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분명히 눈으로는 전자계산서로 보고요. 읽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읽어버리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무엇이다? 면세. 계산서는 면세에 한해서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돈 주는 내용이니까 면세고요. 매입이고요. 부가세 줬습니까? 부가세란 말 없죠? 사실은 부가세 취급했는가?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적격 증빙으로 전자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무조건 면세입니다. 따라서
매입 면세가 되겠죠.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전자 계산서 적격 증빙으로 전자 계산서를 주거나 받으면 무조건 면세요. 키가 됩니다. 그리고 전월은 지난달, 당월은 이번 달, 이월은 다음 달이죠.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가 하면 대금은 2월 초에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줬단 말입니까? 80만원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걸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돈 안 줬단 말입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11월 며칠? 30일. 자, 매입이면서 면세가 되겠죠? 53번입니다. 넘어가고요. 공급가는 얼마입니까? 80만원. 요번 달 것만. 그리고 리스입니다. 리스. 전자 맞으니까 몇 번? 1번. 붕괴는 3번. 자, 차변 임차료가 되겠죠? 800번대라 그랬습니다. 임차. 819번. 크게 문제 없고요. 80만원. 대변 4번. 돈 안 줬죠? 돈 안 줬으니까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 지금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왜? 이월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80만원. 예,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문제 틀릴 수 있는 것은 매입 면세. 이거 틀릴 수 있겠네요. 아마 대금은 다음 달 2월 초에 지급하기로 했다. 돈을 안 줬단 말입니다. 뭐 요거 미지급금 되는 거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핵심은 전자 계산기가 되겠네요. 승용차 불공이다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부가세를 안 준 거에 대해서는 불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2월 12일 해외 거래처인 베스트 인터내셔널에 제품 1000개, 한 개당 200불 직수출했네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선적일 12월 10일 기준 환율은 1300원이다. 1달러당.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한다. 자, 이거 매출이 되겠죠. 매출이면서 영세 아니면 수출인데요. 지금은 외국에 팔면서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죠. 뭐 수출이 됩니다. 일단 매출이고요. 부가세란 말 하나도 없죠. 소비주국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적격 증빙으로 무엇을 발급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수출이죠. 아무튼 외국에 팔 때는 수출 아니면 영세인데 영세일 때는 반드시 무엇을 교부하더라?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지금은 수출이 됩니다. 매출 수출. 자, 돈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000개 개당 200불이니까 이렇게 곱하고요. 오늘의 환율은 1300원입니다. 그래서 2억 6천이 됩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죠. 출발 12월 10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0일. 자, 매출이면서 수출이 됩니다. 16번이 되겠네요. 자, 영세율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볼게요. 넘어가고 공급가 260 뿔뿔. 자,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베스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다가 긴 막대기가 이렇게 꺼질 때 있잖아요. 화면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꼭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선택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채점됩니다. 즉 빵점으로 처리된단 말입니다. 신경 좀 화면을 잘 보시면서 하십시오. 자, 1번 직접 수출이죠. 확인. 크게 문제 없고요. 수출 신고 번호는 입력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붕괴는 몇 번? 3번. 대변 제품 매출 2억 6천. 별 문제 없고요. 차변 3번.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왜? 재고자산이니까 예 됐고요. 입력이 끝나면 매출이면서 수출 날짜도 확인하시고요. 의외로 이런데 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네요. 거래처도 문제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정하는 문제네요. 일단 8월 19일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부가세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한번 가볼게요. 부가세란 말이 없으면 일반 전표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물론 메인 매출 전표에 갔더니 없으면 일반 전표에 가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 08월 19일 08월 19일 뭐가 있네요. 요거 틀렸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영업부에서 소모품 비용 처리 즉 계정 과목 이름이 뭘로 했다? 800번대 소모품 비로 55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50만원에 5만원을 마트에서 구매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를 제조원가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800번대인데 500번대 소모품비로 했고 삼성카드로 했죠.
카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카드세가 거래처도 걸려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카과 별 문제 없고요. 소모품 구입 50만원에 마트 맞고요. 맞고.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 자, 하단 한번 볼게요. 하단. 자, 여기가 뭐가 틀렸네요. 자, 부가세 대거금 소모품비 그리고 이렇게 미지거금 별 문제 없고요. 삼성카드 걸렸네요. 자, 지금은 소모품비가 무엇으로 돼야 된다? 800번대죠. 500번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것만 바꿔주면 되네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항상 입력은 이렇게 커서가 여기에 나왔을 때 마무리 짓는 걸로 해요. 자, 핵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입 시, 소모품을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소모품비,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소모품으로 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수정 시 입력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보니까 소모품비를 무엇으로 제조원가 500번대를 무엇으로 800번대로 바꾸란 말이네요. 이것만 고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위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부분도 함께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4-2번 11월 19일 한승공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500만원을 전액 쭉 읽어보니까 부가세란 말 없죠. 그러면 일단 일반전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없으면 메인 매출전표 오면 되니까 11월 19일 뭐가 있네요. 외상매출금 입금됐네요. 참고로 여기가 입금이라는 것은 차변이 현금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현금 2,500만원, 대변이 외상매출금 2,500만원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이 내용만 본다면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네요. 그런데 뭐 틀렸단 말이죠. 자, 2,5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했으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원은 동사발행 약속금을 받았고 잔액은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2,500만원을 현금 다 받은 것이 아니라 1,500만원은 무엇으로 받았다? 받을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제가 받을음 했는데요. 자,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한 음은 받을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는 남의 회사입니다. 당사는 우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발행이란 말은 남의 회사가 발행한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 당사 이런 단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외상매출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음으로 받았어요. 이 음은 내가 발행했을까요? 남이 발행했을까요? 당연히 내가 왜 발행합니까? 남이 발행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훨씬 상황 자체를 항상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그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주시고 예 한번 바꾸어 볼게요. 입금이 아니라 요거 대변 4번 하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차변하면 되겠네요. 3번. 자, 먼저 받을음 받았죠? 받을음 108번. 어이구 110번.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한승이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호 뿔뿔. 대변 차변 3번. 현금 받았죠? 현금 1,00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결산일 전제 영업부 건물에 대하여 오진화재에 지급한 보험료의 상세 내역이다. 단 보험료 지급액은 전무 800번대로 즉 보험료로 했단 말입니다. 지급 시점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고요.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한 달 계산하며 1개월 미만도 즉 다시 말해서 월할 계산에는 7월 1일날 내든지 7월 5일날 내든지 7월 10일날 내든지 7월 1일날 낸 거로 본다. 이거 즉 다시 말해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와 정말 기뻐요. 이 문제를 보니까 정말 기쁜 게 하나 있는데요. 전산회계 이금 요약집 51번 보십시오. 이거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와 숫자도 안 다르네요. 똑같이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물론 뭐 회사 이름은 좀 다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7월 1일 자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기간을 적어 주시고요. 오늘은 결산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금액은 총 얼마? 600만원. 한 달에 50만원인데 6개월이니까 300만원 300만원 나누어지네요. 자, 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 없죠. 보험료를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두 번째,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찾아봅니다. 자, 오늘은 12월 31일 이날 지급했으면 먼저 준 거고요. 이날 지급할 것이면 못 준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7월 1일 날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요 날보다 결산일보다 앞이죠. 그래서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고요. 다음 얼마 먼저 줬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자, 7월 1일 날은 얼마 먼저 줬습니까? 600만원 먼저 줬죠. 7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니까 600만원 먼저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 여기서부터 요만큼 먼저 줬죠. 이만큼이 얼마다? 300만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험료 3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보험료고요. 다음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 지금 지급한 내용이니까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 다음 이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먼저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선. 다음 가운데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지급했죠. 주는 내용이니까 급. 자,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승급 비용입니다.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승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차변이 승급 비용 돈은 얼마? 300만원. 그러면 대변은 보험료가 되겠죠. 크게 문제 없네요. 821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차변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 3뿔뿔. 대변 4번 보험료 800번 떼죠. 300만원. 예, 문제 없습니다. 2번 자,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보유액이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 그거 정산하는 거네요. 즉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래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인데요. 12월 1일 날 분계를 한번 볼게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확률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현금 과부족 나왔죠? 나와 있고요. 자, 차변은 현금이고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네요. 이거 정산되죠? 정산될 때는 항상 반대변에 와야 됩니다. 즉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죠. 지금은 돈이 남는단 말이잖아요. 잡이익 되겠네요. 이기에 들어만 와 보셨더라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다음 들어오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이 남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 잡이익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2월 1일 날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이고 차변은 현금,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 정산하는 거네. 현금을 정산할 수는 없죠. 차변에 와야 되겠네. 그리고 돈이 남네. 잡이익. 그리고 잡손실이 대변에 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2월 31일. 자, 혹시 이게 또 안 들어가 보셨더라면 들어가면 금방 맞추고요. 혹시 놓치셨다면 이 내용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회계 2급 요약집 57번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든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하러 갑니다. 차변. 자, 이 연결해서 쭉 입력하면 돼요. 현금 과부족이죠. 금액은 얼마? 30불. 대변 4번 잡이익입니다. 잡이익. 금액은 3만원. 예, 크게 문제 없네요. 5-3번. 본대 결산은 네 문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자동 결산이 나오는데 출제위원님 이래 수동만 다 내면 시간이 부족한데 자동으로 좀 내주세요. 다음에는 자,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에는 외상 매입금이네요. 돈을 빌려왔죠. 미국 로저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330만원. 그러니까 요거 있네요. 물론 결산에 이렇게 달러 외화가 나오면 이 문제는 무조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따지는 문제가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 3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율을 한번 봐요. 요거 곱하면 얼마입니까? 360만 원 갚아줘야 되네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외상 매입금 330만 원이 있다. 그래, 두 번째, 오늘 갚아주면 360만 원을 갚아줘야 된다. 이 상황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외상값을 더 많이 갚아주게 되었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이익 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봤죠? 손해봤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결산에서는 외환차익, 외환차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차변 3번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얼마? 금액은 30만원 손해봤죠? 아이고, 적용칸이네요. 30만원 300불.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이거 결산에서도 이거 실수를 하기 좋겠네요. 이게 결산에서도 꼭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 주셔야 됩니다. 요거 실수하시기 아주 좋네요. 이거 외상 매입금이나 외화 환산 손실은 잘 틀리지 않겠는데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3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말 결산에서 외화를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사용하며 우리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사용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우리 지금은 이게 달러입니다. 자, 일본 돈이죠. 앵화라 그러죠. 일본 돈이 나오면 환율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나오면 이 돈 계산 30만원 잘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돈이 나오면 잘 틀려요. 진짜 잘 틀립니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10만 엔 기준 환율이 1000원, 100엔당 1대. 그러니까 달러는 보세요. 여기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1달러당 1200원이지만 앵화는 100엔당 1000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누기 해야 됩니다. 1앵당은 얼마가 된다? 1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엔 곱하기 10원에서 10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1억으로 계산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른 나라 돈들은 다들 1달러당 1파운드당 1당 얼마지만 이게 일본 돈은 100앵당 얼마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돈 나누기 100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997원이고 요게 100앵 이렇게 나옵니다. 100앵 이렇게 나오면 1엔당은 얼마가 된다? 나누면 9.97원이 되는 거예요. 이 돈 계산에는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회하는 문제네요.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지급 총액은, 자, 조회하는 순서 저는 항상 이 순서로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는 답안지의 답처럼 찾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편하게 빠르게 찾으시면 돼요. 자, 먼저 부가세가 아니니까 빼고,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습니다.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거 없네요. 지금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죠. 예, 총계등 원장에서 찾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네요. 출발. 총계정 원장 가겠습니다. 자,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현금이죠. 현금 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현금 지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은 어디에? 차변. 출금은 어디에? 대변. 대변돈을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대변 1월부터 6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면 됩니다. 자, 요 금액이 다 더해보시면 여기에 정기 2월이 없죠?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돈 6,55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돈을 볼 때도, 자, 이 금액은 얼마인가 할 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전월 2월은 빼야 돼요. 빼고 이 돈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돈을 전월 2월 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고, 지금은 요 돈밖에 없죠. 1월부터 6월까지니까 6,550만원이 맞습니다. 의외로 이것도 실수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실무 답안은 이런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여기다가 얼마? 6,550만원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2번 3번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을 하세요. 자, 일단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 거래처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몇 월부터 4월부터 6월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자, 뭐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단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아니요.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서가 아니까 합계표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에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몇 월부터 04월부터 06월까지 엔터. 자, 여기에 보니까 회사 이름이 있네요. 됐고요. 다음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네요. 매수. 자, 여기는 지금 현재 매출입니다. 매입은 여기 있죠. 매입 눌러주시고 여기도 회사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은, 자, 여기에 보면 매수라고 나와 있죠. 제일 많은 것은 5개네요. 회사 이름은 뭐가 된다? 기린전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린전자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회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 공짜 문제예요. 자, 다음 6월 3일입니다. 당사의 일기 예정 신고 기간, 일기 예정이니까 어디에 1월부터 3월까지가 되겠죠. 신용카드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이것도 부가세에 관련된 거죠. 부가세 신고서에 한번 볼게요. 일기 예정입니다.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크게 문제 없죠. 뭐 기존에 저장된 거 불러올까요? 예, 불러오겠습니다. 저장된 거 불러왔어요.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에 따른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자, 매입이니까 일단 파란색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매입입니다. 됐고요. 나머지 비어있는 칸은 볼 필요가 없죠. 숫자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신용카드입니다. 요거 왼쪽에는 신용카드가 없죠. 보시면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라고 있죠. 여기 일반 매입에 360만원에 36만원을 줬네요. 따라서 매입세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 36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 찾으셔도 돼요. 선생님, 왜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36만원 부가세 납부했는데요. 이 전체가 매입세 공제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떻게 불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죠. 신용카드로 매입하면서 불공인 경우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에 입력하게 됩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공인 경우는 그게 되죠.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에게 1급 100회 모든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이 명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